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장입니다. 오늘 시장은 장이 개장하고 나서부터 매도세가 강했는데 온종일 시퍼랬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예전에 제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는데 그 다리가 이제 거의 다 붙었다고 깁스를 깨고 첫 발을 내디디는데 너무 아팠습니다. 어디가? 발바닥이 아팠습니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너무 암울할 정도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인지 아니면 금리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어떤가요? 오늘 악재가 여러 개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빠졌는가?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연준의 자산 축소 논의 이걸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기관의 주식 매도가 코스피에서 1조 4천억인가요? 네. 너무 많이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도 외인과 기관이 5천억 정도 매도가 또 나왔어요. 지금 그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그 연말에 매수했던 거를 초과했습니다. 매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나왔던 그 의견 중에 기관의 매도, 배당 차익으로 인한 매도는 오늘로서 끝나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기관의 매도가 이제 오늘 끝나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 이 시장이 빠지면 매도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장중에 14,500계약까지 늘어났었어요. 이게 1조 4천억인데 최근에 선물 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한 매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팔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니까 시장이 많이 빠지는 게 아닌가. 오늘 시장의 흐름은 코스닥 매도는 외국인이 1시 40분 정도에 끝났어요. 근데 기간은 계속 3시 넘어서까지 쭉 매도를 했고 시장이 돌아선 거는 오후장에서 중국이 오늘도 빠졌는데 중국이 2시 25분 정도에 살짝 하락해서 상승 반등 쪽으로 약간 방향을 바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식 매수가 2시 반을 넘어가지고 외국인이 이렇게 좀 팔다가 2시 36분인가 그 정도에서 갑자기 외국인이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매도하다가 이렇게. 네. 그리고 선물은 2시 45분 정도 그때부터 줄여가기 시작했다. 그 마지막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10,000계약 정도로 한 4,500계약 정도를 줄였는데 시장의 회복은 그렇게 많이 회복되지는 않았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오늘 하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일단 순서대로 짚어보면 어제 프랑스의 12월 인플레이션율은 2.8이 나왔어요. 이게 전망이 2.9였는데 네. 가스 가격이 그렇게 올랐는데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물류관리 지수 이거는 12월 달이 70.1이 나왔어요. 이전이 73.4였거든요. 3개월 연속 오르다가 12월 달에 다시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악재, 12시에 발표된 ISM 제조업지표. ISM 제조업지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게 나쁘게 나오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어요. 근데 나쁘게 나왔어요. 12월 달에 58.7이 나왔어요. 근데 이전이 60.1이었고 전망이 60이었는데 이게 58.7이 나왔다는 거죠. 나스닥이 12시 전에 이미 살짝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0.5% 정도로 내려오다가 12시 발표가 하고 나서 살짝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아마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일단 그때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조업의 내용이 신규 주문은 60.4로 떨어졌고 가격은 68.2로 급락했고 고용은 54.2로 상승했다. 요거 발표하고 나서 동시에 나왔던 게 구인 지표, 그게 나왔었는데 11월 달에 미국인들의 자발적 퇴직자가 453만 명이었다라는 거죠. 최대치를 기록했다.
9월 달인가요? 5월 달인가요? 그때 436만 명이었는데 이번에 453만 명. 근데 비자발적 해고까지 포함하면 627만 명이 직장에서 나갔다라는 건데 굳이 구인 건수는 1056만 명 정도였어요. 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가니까 지금 오미크론으로 격리도 하고 사람이 나가고 네. 양쪽에서 인력난이 생기는 거죠. 네. 이런 게 임금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라는 오늘 뉴스가 있었거든요. 임금 상승을 자꾸 끌어올린다. 예. 그게 이제 물가를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아침에 인도네시아 그 석탄 수출 이거 자꾸 얘기 나오는데 이거 금지해가지고 중국의 석탄 가격이 오늘 7.8% 급등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인도네시아의 그 석탄은 전 세계 거의 최대 수출국인데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 거기서 한 20% 정도 동쪽하고 남쪽에 이쪽에 이제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석탄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경유 석유 그 가스관, 네, 그쪽에 그 가스 운송량이 3분의 1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예.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가스 가격이 올랐어요. 93유로 정도. 예. 70유로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3유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오미크론의 감염자가 줄어드는 게 나타났어요. 네. 20% 정도 줄었다고. 그리고 20대에서 30대가 지금 오미크론 확산을 거의 주도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30% 정도 감염자가 줄고 있다. 네. 영국은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뭐 100만 명 어제 보니까 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가 70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미국은 108만 명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미크론의 영향은 아닌 것 같다. 예. 근데 뭐 오늘 그 국내 증권사에서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연준이 매파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어제 미국 에너지 기업 할리버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를 했어요. 어제 엑선모빌도 올랐고, 네. 어제 오른 종목이 다우존스 지수만 올랐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에너지 기업하고, 그리고, JP 모건 이런 금융기관이 올랐고, 그리고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GM 이런 게 올랐거든요. 세 개가 올랐어요. 에너지,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자동차가 올랐거든요. 네. 어제 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GE의 그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또 상향했어요. 네. 이것도 에너지 기업이잖아요. 네. 뭐 이런 게 있었고, JP 모건하고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소시에테 제네랄 이런 회사들이 올해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이런 전망을 계속 좋다.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의견을 또 제시를 했어요. 네. 뭐 오늘 하락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좋은 얘기들도 있는데 뭐 일시적이다. 뭐 ISM 제조업 지표하고 고용 지표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두 번째 악재는 뭐냐면 바이든의 지지율이 급락을 했어요. 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물가 폭등 때문이다라고 답변한 설문자 조사가 72%가 나왔어요. 네. 물가를 못 잡으면 바이든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크게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게 두 번째 악재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일에 이제 지지율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물론 이제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지율과는 상관없는데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월요일 날 금리가 올랐잖아요. 폭등했거든요. 1.5%에서 1.6%를 돌파를 했는데 그때는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근데 어제는 금리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될 때 금리가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오르긴 했지만 뭐 비슷한 수준에 있었다. 1.67 정도에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미국 그 뉴욕 연방은행 거기서 그 국제 공급망 압력 지수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 이게
개발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공급망 혼란이 정점을 지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수치는 뭐 한 4.5 정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공급망 혼란이 정점을 지났다면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오미크론 확산이나 이런 그 자발적 그 실업자들 이런 사람들 인력난 때문에 물가가 또 이게 계속 오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뉴스는 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뉴스고, 지금 공급망 혼란이 끝났다. 어제 GM이 오른, 자동차가 오른 그런 것들도 지금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 조짐이 있다. 이래가지고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또 물가가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예. 어느 거냐, 이게 도대체. 예,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여기서, 연준의 그 자산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논의를 했다. 지난번에 그 파월 의장이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언제 할지 뭐 이런 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를 이미 뉴스 나왔었는데,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뉴스를 내보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악재입니다. 세 번째 악재. 예. 대차 대조표 축소. 연준이 지금 현재 8조 7,600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GDP 20% 정도였는데, 지금 미국 GDP의 39% 정도 되거든요. 채권을 이렇게 많이 사서 자산을 늘렸는데, 여기 채권에서 약 40%가 물가 연동 국채예요. 물가 연동 국채를 쓸어 담았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리기 위해서,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쓸어 담았다. 근데 이거를 축소를 하게 되면 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현재 뭐 전문가들의 의견은 1,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를 축소를 하면 0.25% 금리 인상하고 똑같은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 굳이 올리지 않고도 연준 자산만 축소를 해도 금리 인상 효과가 있고, 그리고 물가 연동 국채를 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없어진다 그러면 물가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뭐 준비금 이자율이나 아니면 이런 자산 축소를 가지고 물가를 충분히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자꾸 금리만 얘기를 하는지, 지금 사실 금리는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데 올해 최대 이슈가 금리라고 하니까, 예. 하여튼 뭐 연준의 이번에 회의록 공개, 그리고 1월 말쯤에 나타날 그 회의 결과에서 나오는 얘기들,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뭐 현재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CES가 내일 이제 시작되는데, 일단 이번에 CES의 화두는 운송, 우주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기술, 그리고 디지털 헬스, 그 다음이 마지막이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 운송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우주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뭐 이거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뭐 공개되는 거, 뭐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메타 모빌리티를 로봇을 데리고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족 보행 로봇도 공개를 하고, 삼성전자도 그런 거를 공개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AMD가 라이젠 6000을 또 개발했다고 공개했고, 그리고 인텔도 12세대 그 반도체 공개했고, 엔비디아도 새로운 반도체, 퀄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AR용 들어가는 초소형 칩을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첨단 기술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기술주가 빠져서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소니 모빌리티를 설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전기차 만든다는 얘기죠. 네. 이 소니하고 애플이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이 자동차 시장의 지각 변동이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소니 같은 경우는 이미 비전 S라고 하는 이 프로토타입 차를 이미 작년에 공개를 했고요. 이번에 공개를 한 거는 SUV 타입으로
공개를 또 했어요. 네. 이런 차들이 나오면 네,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이번에 벤츠에서 EQXXX라고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가는 그 차를 공개를 했는데 디자인이나 뭐 공기 저항 계수라든지 뭐 엄청나게 좀 그런 거를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그런 거 나오면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 위에가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고 백미러, 이 사이드 미러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전면이 47.5인치인가요? 이 모니터로 되어 있죠. 네. 비전 S도 이게 다 모니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고 뭘 사야 될지 찾아야 된다. 네. 그리고 KFC 같은 경우는 비욘드 미트하고 협업해가지고 그 식물성 치킨을 생산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이런 이게 식량 문제 이런 것도 지금 향후에 미래에 엄청 중요한데 오늘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감자의 작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리온에서 생산하는 포카칩 발주가 중단됐습니다. 예. 중요한 뉴스죠. 이런 거 식량 관련돼서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후변화 때문에 이게 재배가 안 돼가지고 예.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됐다. 예. 상당히 중요한 뉴스죠. 그리고 중국이 오늘도 빠졌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올림픽 지날 때까지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올림픽 지난다 하더라도 뭐 별로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나온 뉴스는 국가 사이버 정보 판공실에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관리 규정을 발표를 했어요. 뭐 엄청 복잡한데 하여튼 뭐 계속 인터넷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관리하겠다 규제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시안 외에 닝보라고 하는 데서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되고 있다.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다른 나라들은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이제 꺾이는 이제 안정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네. 중국이 이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게 뉴욕 연방은행에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중국이 봉쇄를 하면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 중국에서 지금 제로 코로나를 한다 그래가지고 했다가 코로나가 확산이 돼버리면 특히 오미크론 같은 경우가 빠르게 확산되면 공급망이 더 안 좋아지겠죠. 예. 이런 게 위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쪽에서 나온 중요한 뉴스는 이건데요.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예. 조용하게 구글하고 애플하고 동시에 앱 시장에 나왔어요. 네. 이 디지털 위안화 이거를 출시하는 거를 막아보려고 미국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뭐 베이징 올림픽에 맞춰서 이게 나올 거다라고 이미 뉴스에서 많이 언급을 했었죠. 네. 이 디지털 위안화가 나와가지고 전자지갑 앱을 깔기 시작해가지고 디지털 위안화가 확산되기 시작하면 달러를 위협할 수 있다. 네. 이걸 어떻게 막느냐 하는 건데 사실 막을 방법은 없고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 상당히 이 디지털 위안화의 확산 뉴스 이런 거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오늘 빠졌다. 네. 중국이 빠지는 거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우리나라 아침에 빠지는 것도 9시 20분에 갑자기 꺾였어요. 근데 북한에서 미사일 쐈잖아요. 근데 그거는 8시 10분 정도에 나왔었거든요. 네. 아침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8시 20분에 갑자기 뭐 선물을 한 3,000계약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주가가 확 밀렸거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때 나왔던 뉴스들 그런 뉴스들이 지금 이 바이든 지지율하고 그리고 뭐 이런 자산 축소 이런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은 연준 때문이다. 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제도 매도가 더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도가 언제쯤 멈출까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 다른 쪽에서 전문기관에서 의견이 나온 거는 배당 차익에 대한 매도는 오늘로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매도 물량은 나왔다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더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태까지 매도를 계속 했는데 주가가 크게 빠졌잖아요. 그럼 잘한 거지 않습니까? 예. 잘했는데
다시 사냐 하는 거죠. 예. 안 살 겁니다, 아마. 네. 하여튼 뭐, 매도는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는 좀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오늘 1199원까지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환율이 너무 높아요. 예.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이 환율 때문에 좀 약간 불안감이 좀 있다. 근데 연말에 그 이머징 쪽하고 선진국 쪽 그쪽 스프레드, 채권 스프레드가 3% 위에 있었는데 이게 2.8로 떨어졌어요. 마지막 날에. 그리고 나서 어제도 또 떨어졌거든요. 2.7대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환율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환율이. 예. 근데 환율이 안 내려온다라는 거죠. 왜 환율이 안 내려오는지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번에 지금 한국은행 금리를 또 올린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면 원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환율이 내려오지 않는다. 물론 연준의 매파 기조 때문에 지금 달러가 강세이고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이 환율이 내려오는 게, 삼성전자를 오늘 외국인이 17일 만에 장중에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를 이렇게 사면 원래 환율이 떨어집니다. 네. 삼성전자 사는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주 미스테리 같은 얘기예요. 네. 환율 좀 봐야 된다. 예. 그리고 뭐 종목은 오늘 뭐 종목 뉴스는 사실 뭐 큰 게 별로 없는데, 뭐 현대중공업이 팔란티어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아침에 넥스틴이 139억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이렇게 올랐다가 시장이 밀리니까 다시 내려와 버렸는데, 그리고 롯데정보통신이 메타버스 구축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CES 이번에 또 나갔죠. 그리고 쌍용정보통신도 메타버스를 구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메타버스 구축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덴텍 같은 경우는 삼성 AI 글래스 거기 개발하는 거 지금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떴다가 내려왔죠. 네. 영풍재지 같은 경우가 인수합병 매물로 나왔다 이래가지고 상한가 갔고, 그리고 뭐 어제 올랐던 RF세미 이런 것도 상한가 또 갔고, 그리고 뭐 브리지텍 이런 것도 오늘 올랐고, 그리고 2차전지 장비주들 오늘 또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시멘트 올랐고 제지 올랐고, 오늘은 대형주가 자동차가 올랐는데 자동차들이 오르다가 살짝 밀리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었지만 하여튼 자동차들이 좀 올랐고, 조선도 올랐고요.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외국인이 산 게 화학하고, 그리고 전기전자는 뭐 거의 매매를 안 하고 있었어요. 오늘 그 기간에서는 9천억 정도로 매도를 했는데, 전기전자를 한 300억 정도 매도하다가 플러스 300억, 한 700억 정도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000억 매수해서 마이너스 2000억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샀단 말이죠. 네. 그리고 운송 장비, 자동차를 샀고, 그리고 보험업종을 샀어요. 금융은 팔았는데, 은행하고 금융은 팔았는데 보험을 샀다. 그리고 서비스 업종들 하락이 매우 큰데 뭐 나스닥 빠지는 거 보니까 더 매도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이런 주식들은 어느 정도 빠지면 좀 기대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오늘 로보틱스도 많이 빠졌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 CES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뭐 차익 실현 매물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오늘 하락을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하락할 이유가 뭐 그 FOMC 회의로 공개되는 걸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딱히 뭐 하락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기대는 하는데 오늘은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네, 실망이 큰 만큼 내일은 좀 기쁨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널 한눈에 알아봤어. 내 투자 성과를 한눈에 쳐. 스텝스.